자, 문제풀이 강의 진행할게요. 일단 차후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찍어 놔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제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촬영을 하고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수준별 중단원 평가 난이도 상중 하로 나눠져 있는데 하는 직접 한번 교과서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지도 같이 나눠줬으니까 정답지랑 같이 이제 비교해 가면서 풀면은 난이도 하는 금방금방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도 금방금방 되고. 그래서 일단 난이도 중짜리에서 이제 영상으로 찍는 거는 홀수번 문제만 좀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난이도 상짜리도 몇 개 좀 풀어보고. 그래서 일단 난이도 중짜리 홀수번 먼저 가겠습니다. 자, 일단 393번 다음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염화 코발트와 물이 만나서 이게 염화 코발트 수화물이거든요. 염화 코발트 수화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이제 가역 반응이다. 얘네들이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다. 붉은색이 푸른색이 될 수도 있고 푸른색이 붉은색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기를 보면은 염화 코발트 수화물을 가열하면 푸른색으로 변한다. 이게 지금 염화 코발트 수화물이 요건데 얘를 가열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물을 떼내준다는 말이니까 결국 염화 코발트와 물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러면 붉은색이었던 염화 코발트 수화물이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로 바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밀폐 용기에 염화 코발트 수화물을 오랫동안 넣어두면 용기에는 염화 코발트만 존재한다. 결국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밀폐 용기에 이렇게만 놔둔다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이 가만히 냅두면은 여기에 붙어있던 물들이 이제 중발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여기 요 식대로 염화 코발트와 물로 이렇게 이제 나눠질 텐데 얘네들이 이제 계속 냅두면은 여기에 물이 다 증발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계속 냅두면은. 근데 계속 냅둔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증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증발하게 되면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밀폐용기 안에는 얘네들도 존재하고 얘네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염화 코발트만 존재하진 않는다. 둘 다 존재한다.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죠.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생성물, 염화 코발트 수화물과 반응물, 염화 코발트랑 물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로 존재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홀수가 한번 푼다 그랬지. 그림은 밀폐된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었을 때 용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는 보면은 이제 증발이 3개가 일어나고 이 약간 액체였던 물이 이제 기체로 변하는 증발이 3개가 일어나고 기체였던 수증기가 액체인 물로 이제 응축되는 과정이 하나만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왜 이렇게 안 써져?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는 엄청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나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증발이 3개가 일어나고 응축이 2개가 일어나가. 여기서는 이제 증발이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증발 3개, 응축 3개, 즉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니까 이 상태가 이제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가와 나는 모두 증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보면 가에서는 증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응축도 일어나고 있죠. 그냥 틀렸고 나에서 기체 상태의 물 분자는 용기 속에서 자유롭게 운동한다. 자유롭게 운동하다가 이제 액체 주변으로 온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또 이런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해서 시간이 더 흐르면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빨라진다.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 이제 동적 평형 상태니까 얘네들의 이제 그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은 상태인 거고 여기서 시간이 더 흐른다고 해서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가 빨라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369번 넘어가고 이거 보다 보니까 여기도 기억 디귿 똑같네. 어쩌라는 거야? 답은 3번 4번이다. 하하. 넘어가. 자, 그림은 일정량의 물에 각설탕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 녹지 않은 설탕이 가라앉은
모습이다. 이 상태를 설탕의 용해와 석추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이 상태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설탕이 이제 가만히 있고 설탕물도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상태는 이제 동적 평형의 한 예죠. 그래서 설탕의 용해 속도와 설탕물 속 설탕의 석출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제 설탕이 가라앉은 모습,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설탕의 용해 속도와 설탕물 속 설탕의 이제 석출 속도가 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어쩌라는 거야? 그림은 밀폐형계의 NO2, 이산화제소 기체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결국에는 이 NO2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점점 N2O4로 변화되는데 요 다에서는 이제 N2O4와 NO2가 이제 일정한 숫자로 존재를 한다. 나와 다에서는. 그지? 자, 나를 보니까 NO2 하나, 둘, 셋, 넷. 다에서도 하나, 둘, 셋, 네 개. 그다음에 N2O4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써는 건데, 요 나에서 다로 가는데, NO2와 N2O4의 숫자가 이제 똑같다. 그 말은 곧 여기가 이제 동적 평형 상태였다.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NO2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NO2가 N2O4로 변하는, 그러니까 NO2에서 N2O4로 변하는 속도 NO2에서 N2O4로 변하는 속도가 N2O4가 NO2로 변하는 속도보다 빠르다. 즉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이다 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그 말이 곧 여기 그대로 나오네. 가에서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다. 맞고, 나는 동적 평형 상태이다. 나 이후로는 이제 NO2와 N2O4의 숫자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제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다에서 NO2와 N2O4의 농도는 일정하다. 농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세 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적평형에서 산염기로 넘어왔네. 산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레니우스 염기는 OH-를 내놓는 물질이다. 이게 아레니우스 염기의 정의죠.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는 수용액에서만 적용되죠. 결국 수용액 안에서 H+를 내놓으면 산, OH-를 내놓으면 염기다. 이게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고,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로는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노트 나와. 내가 써도 그러니까는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이제 수용액 H+를 내놓으면 산, OH-를 내놓으면 염기다.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리에서의 산염기는 얘는 H+를 주면 산, H+를 받으면 염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얘네들의 이제 산염기 정의가 살짝 달라 보이는데, 얘네들의 이제 산염기에 대한 정의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 뭐 이렇게 어쨌든 그걸로 그리면은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가 요만큼의 이제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근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는 이만큼의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A라는 반응이 있다. A라는 반응은 아레니우스 산염기 반응식의 정의로 보면은 산염기가 아니야. 근데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의 정의로 보면은 얘는 이제 A라는 반응은 산염기로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에 있는 모든 산염기의 정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의 정의 안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리 산과 염기로는 아레니우스 산염기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있다.
그다음에 브랜스테드 롤의 산염기 정의는 H 플러스가 이동하는 반응에서만 적용된다.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H 플러스가 이제 주냐 받냐에 따라서 산염기가 정의가 되니까 이건 이제 또 맞는 말이 되겠고. 왜 이래? 그림은 염화수소와 암모니아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게 브랜스테드 롤의 그 산염기 정의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이 HC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서 HCl에서 이 H 플러스가 슉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H 플러스를 주는 애여서 산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고, NH3가 NH4 플러스를 된다는 거는 NH3가 여기 있던 비공유 전자쌍을 외부의 H 플러스에 줘가지고 이런 모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염기. 이렇게 우리가 그 모형을 보고서도 산염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여기 밑에 다 적혀 있어요. HCl은 양성자를 내놓음으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다. NH3는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거죠. 양성자. 여기서 말하는 양성자는 H 플러스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양성자나 H 플러스나. H 수소 원자가 이렇게 하나 있다면 얘는 이제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원자핵에 양성자 하나 있고 전자 하나 있는데, H 플러스라는 건 전자가 없어진 상태니까 결국 양성자가 하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양성자나 H 플러스나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어쨌든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양성자를 받아들여야 된다. OH-를 내놓는 물질이 없으므로 염기는 없다라는 말은 얘는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죠. 근데 얘는 지금 브랜스테드 로우리로 적용을 하면은 얘가 이 NH3가 염기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니까 염기는 아레니우스로 보면 없지만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로 보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염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 노트에다 써놨듯이 산염기의 정의는 무조건 더 큰 거를 봐야 돼. 선생님 이거 아레니우스 정의로 보면 염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문제는 그러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제 염기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 디귿 문항이 뭐 OH-를 내놓은 물질이 없으므로 아레니우스 염기는 없다. 그럼 이건 맞는 말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아레니우스가 아니라 그냥 염기가 없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염기는 이 이 NH3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맞는 문항이 되겠고.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위에서는 H2PO4- 얘는 인산염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런 거 외우기 귀찮으면 그냥 이대로 외워요. H2PO4- 가 이제 HF와 만나서 여기서는 이제 얘가 H를 받았네, 그지? H를 받아서 H3PO4가 된 거고, 그다음에 HF는 H를 이 얘한테 줘가지고 F-가 됐으니까 얘는 이제 얘가 산, 얘가 염기, 결국 얘가 산, 얘가 염기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밑에서 보니까는 이제 보니까 H2PO4에서 H2PO4-에서 HPO4 되었다. 결국 얘는 H 플러스를 누군가한테 줬다. H 플러스를 주는 애니까 얘가 이제 염기가 되겠고, NH3는 NH3에서 NH4 플러스가 되었어. 그럼 외부로부터 이제 다른 H 플러스를 받은 상태니까 이제 얘가 산이 되었다. 결국 이 H2PO4는 위에 가반응에서는 산이지만 이 나반응에서는 염기이기 때문에 양쪽성 물질 반응에 따라서 산과 염기 모두 작용할 수 있는 애는 H2PO4-가 되겠고, 얘는 가반응에서는 HF로부터 H 플러스를 받아서 염기, 가반응에서는 NH3에게 H 플러스를 주어서 산,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거를 만약에 수업 시간에 보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그 혼자 공부할 때 유튜브 내가 이거 전시원 치면 나오거든. 내가 굳이 뭐 이거를 구독을 하고 좋아요 누르고 그런 말은 안 해. 왜냐면 나는 이걸로 돈 벌려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대충 구독을 해놓으면은 좀 더 내 영상을 찾아보기 편하겠지. 어쨌든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한번 찾아서 봐, 얘들아.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강의를 좀 봐. 좀 유튜브에 잔소리. 유튜브에 얼마나 내 수업 뭐야 그 공부에 유용하고 진로에 유용한 그런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뭐 보면은 막 틱톡 보고 뭐 보고 이상한 거 보고 아주 그냥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반응식이 좀 많아졌네.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 H 플러스가 어디로 이동했냐를 보면서 이제 산염기를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이 CO3 이가 마이너스가 HCO3 마이너스가 되겠으니까 얘가 H 플러스를 얻었구나. H 플러스를 얻었구나. 그럼 얘가 염기가 되겠구나. 그럼 얘는 산이 되겠구나. 그다음에 HF가 H2인데 이게 F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럼 얘는 이제 H 플러스를 줬구나. 얘가 산이구나. 이 H2는 H 플러스 받았으니까 얘가 염기구나. 네, 여기에서는 메틸아민이라고 하는 건데 CH3NH2가 CH3NH3 플러스가 되었다. 그럼 얘가 H 플러스를 받았구나. 얘가 염기겠구나. 얘가 이제 산이겠구나. 대충 이렇게 적어놓고 어쨌든 전부 다 H 플러스의 그 이동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브랜스테드 로리를 물어보는 이 문항들이고 가에서 CH3 이가 마이너스는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다. 염기라고 써놨죠. 나에서 HF는 브랜스테드 로리 산이다. 산이라고 써놨죠. H2가 브랜스테드 로리 산으로 적용한 반응식은 가와 다이다. 산, 가, 다. 네, 맞아요. 쉽다. 난이도 중짜리 문제 어디까지 있어? 여기까지 있네. 금방 끝나겠네 뭐. 그림은 순수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H2O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H 플러스를 얘가 받으면은 얘는 이제 H 플러스 줬으니까 얘가 산, 그리고 얘가 염기가 되겠지. 어쨌든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동 이온화를 해가지고 하나는 H3O 플러스, 하나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보기에서 오른도는 어떤 것은 단 물의 온도는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계속 그 자동 이온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얘네들의 농도가 이제 똑같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이제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고 그때 이제 그 물이 이제 그때 평형을 잃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고. 얘네들이 이제 온도가 일정하다면은 여기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의 곱은 항상 일정한 상수값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25도씨에서 이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 몰농도의 마이너스의 곱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교과서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처음 보는 숫자다 그러면 교과서를 잘 안 본 거야. 하고 그래서 일정한 상수값 25도씨에서 이렇게 일정한 상수값을 가져니까 맞고 물에 존재하는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비는 1대1이다. 뭐 순수한 물이라면은 이제 중성 상태니까 이 얘네들의 그 농도를 이제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오로지 얘네들의 자동 이온화만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온화를 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1대1의 비율로 존재를 한다. 그림은 수액 가나다에 녹아있는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나다 이렇게 됐고 가에는 지금 뭐 H 플러스만 있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이다. 나에는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없고 얘네들만 이렇게 존재하는 얘는 중성이다. 그 다음에 다에는 OH 마이너스 있다. 얘는 염기다. 이런 거 문제할 때는 원래 뭐 단 수용의 온도는 25도C이다. 이 조항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25도씨여야지 이제 1 곱하기 그 이온화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그렇다는 말은 이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곱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이 가 같은 경우에 보면 H 플러스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건 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H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H 플러스랑 H3O 플러스는 같은 말이에요. 뭐야 이거 같은 말인데 어쨌든 H 플러스가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다는 말은 이 수용량에서는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더 많이 있다. 더 많이 있다는 말은 얘네들이 이제 곱이
원래는 얘네들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있어야지 곱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잖아. 1대1의 비율로. 근데 여기에 지금 h 플러스가 더 들어갔다. 즉 이 수용액이 산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H3O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더 많다는 말이야. 근데 얘네들의 곱은 항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이제 고정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렇다는 말은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배가 많아졌어 갑자기.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겠지. 10배가 많아졌으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 곱하기 10하면 이만큼 되겠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곱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해야 되니까 결국 남아있는 OH 마이너스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이제 다 pH로 바꿔주게 되면은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가 되겠고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쇽 넣어주게 되면은 이 pH는 이제 6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POH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몰롱도 여기다가 슉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뭐야 POH는 8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지. 간단한 계산이 이렇게 어렵냐? 자,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맞죠?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거 맞지? 네. 그래서 기억 가에서 보면은 pH는 7보다 크다. 여기에서 지금 H 플러스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H 플러스가 더 많다는 말이고 H 플러스가 더 많다는 말은 이 pH 값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농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이 값은 더 줄어야 되겠죠?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줄게 내가. 좀 헷갈리는 개념이라서. 헷갈리지도 않아 이거 솔직히 뭐 pH나 pOH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몰농도 얘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몰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25도씨에서 만약에 중성이다. 중성이라고 하면 얘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해가지고 얘네들의 pH도 7, pOH도 7. 그래서 우리가 뭐 중성 상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pH 7, pH 7 하잖아. 그게 바로 이제 물의 이제 저기 뭐야 그 액성의 상태가 중성이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성이 아니라 산성이래. 이거는 색깔이 좀 다른 걸 써보자. 산성이래. 산성이면은 얘가 이제 H 플러스가 더 많아야 되겠지. 그럼 1 많아졌어. 1 곱하기 한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됐어. 근데 얘네들의 이제 얘가 25도씨라 그랬으니까 이 25도씨에서 H 플러스와 OH-의 곱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꼭 돼야 돼. 25도씨에서는 절대로 바뀌면 안 돼. 근데 산성용액이다 해서 산성용액이 좀 많아졌으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됐어. 많아졌지? 100배 많아진 거 아니야. 그럼 이 얘네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얘네들의 이 농도의 곱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결국 OH 마이너스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다 싹싹 넣어주게 되면은 이 pH가 산성용액에서는 pH가 5가 되겠고 pOH는 9가 되겠지. 결국 이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H 플러스의 농도는 더 높다. 그리고 pOH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작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 부분 헷갈리면 이게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서 농도가 높아지면 pH가 낮아진다. 그리고 OH 마이너스도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만약에 낮아진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오히려 pOH는 높아져야 된다. 이런 간단한 수학적인 조작을 이해를 못하면은 여기서 완전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는 지금 산성용액이니까 pH는 7보다 작아야 되고 나에서는 중성용액이니까 OH- 농도는 10의 7승 몰농도로 이제 일정해야 되고 다는 중성이 아니라 염기성 용액이죠. 요거 두 개만 해주고 그림은 25도씨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 OH- pH, 이게 그래 이게 여기 있네. 이거 프린트로 보니까 굉장히 안 보이네. 내가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말로 설명하고 있었어. 여기서는 이제 순서대로 10의 마이너스 1승, 요거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쭈쭈쭈쭈 해서 마이너스 14승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2, 11 해서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온 거고 어쨌든 25도씨 수용액에서는 이 pH와 pOH 합이 항상 14로 일정을 하다. 그리고 H3O 플러스의 농도와 OH-의 농도를 곱하면은 이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면은 옳지 않은 거 pH와 pOH 합은 14이다. 맞고 산성이 약할수록 산성이 약하단 말은 이쪽으로 간다는 말이잖아, 그지? 결국 오른쪽으로 산성이 세다는 거는 이 액성이 산성으로 간다는 건 이 화살표가 지금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산성이 약하다는 말은 산성이 약하다 뭐 이렇게 복잡한 말을 써놨어. 얘네들이 화살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고 화살표 오른쪽으로 갈수록 pH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죠.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고 중성 용액에서의 pH와 pOH는 같다. 네. H3O 플러스와 OH-의 곱은 일정하다. 이걸로 일정하고 답은 5번이겠지. 염기성 수용액에서 H3O 플러스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나 이거 왜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틀리죠.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이제 이 염기성 수용액이 이제 8 이후부터는 우리가 염기성이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부터는 10의 마이너스 7, 10의 마이너스 8, 10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점점 작아지죠. 10의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쭉 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10의 마이너스 7보다는 작다라고 바꿔야 되죠. 맞다라고 생각했지. 그 다음에 그림은 25도씨에서 수용액 A에서 C의 pH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 요런 거 좋네. 자, 일단 pH가 A의 pH는 13, 그 다음에 B의 pH는 7, C의 pH는 3입니다. pH가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몰농도다. 이렇게 보면 되면 얘네들은 뭐야 왜 안 써져? 왜 안 써져? 왜 안 써져? 야, 나 이거 왜 안 써져? 응? 뭘 잘못 눌렀나 내가? 왜 안 써져? 잠깐만. 이제 써지네. 왜 안 써져 갑자기? 어쨌든 요거를 이제 다시 쑥 끌고 와 보면은 얘네들의 이제 pH 값이 13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3승이다. 얘네들은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결국 여기서 이제 H 플러스의 농도는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몰 농도, 얘는 B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몰 농도,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 농도. 근데 25도씨에서는 H 플러스와 OH-의 곱이 항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일정해야 되니까 요거 H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여기에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3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야 OH의 마이너스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 농도,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몰 농도. 그러면 몰 농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숫자가 더 작을수록 커지겠죠. 결국 제일 OH 마이너스 값이 가장 큰 거는 A, 그 다음 B, 그 다음 C다. 네. 이제 난이도상은 이게 보면 이게 18, 19 묶기 문제잖아. 그래서 요걸 다 풀고 요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 풀고 싶은데 내가 아이씨 다 풀고 싶은데 여기 있는 문제는 얼마 안 되네. 다 풀까? 일단 내가 앞 문제 푸는 거 좀 보고 속도 보고. 자, 일정한 온도에서 수조에 액체 A를 넣고 그림 가와 같이 유리를 끓여 엎었더니 액체의 양이 줄어들었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와 같이 액체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결국 나에서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정한 온도다. 일정한 온도라는 말은 일단은 이 액체 A라는 액체가 이제 기체 A로 바뀌는 이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얘네들은 이제 가만히 냅둬, 그러니까 온도를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이제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 되겠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의 양이 줄었어. 응? 줄어들었다는 말은 이 가에서는 이제 증발이 막 일어나다가 나에서는 이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았다는 말이겠죠. 결국 가에서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빨랐다. 근데 나에서는 동적 평형 상태니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가 같아졌다. 결국 증발 속도는 일정하니까 응축 속도만 점점 이제 증가를 한 거지.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예를 들어서 뭐 초당 한 10개가 증발을 했다. 그러면 가 상태에서는 뭐 초당 1개가 이제 응축을 했는데 이 나 상태에서는 둘 다 초당 10개씩 증발하고 초당 10개씩 응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응축 속도가 처음부터보다는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빨라진다라고 보면 되니까 맞는 말이고, 나에서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가 같다. 네. 그다음에 418에서 19. 그림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에 시간에 따라 어쩌고저쩌고. 잠깐만. 그림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에 시간에 따른 강물질의 농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이 반응에 화학 반응식을 쓰세요. 요거 저희 양적 반응인가? 맞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거 할 때 했었죠. 일단은 초기 농도, 그리고 일단 A와 B가 감소하고 C가 많아지는 거 보니까 A와 B가 반응물이었고, 그 다음에 C가 생성물이다. 초기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초기 농도가 이제 A와 B는 2와 2였고 C는 0이었죠. 그 다음에 반응한 게 얼마인지 몰라. 근데 반응 후 반응 완결이 나니까 A와 B는 1로 줄어들었고 C는 2로 늘었다. 결국 얘네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얘네들의 반응 계수비는 1대 1대 1이다. 1대 1대 2. 화학 반응식은 A 플러스 B 2C.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놈들은 공부 덜한 놈들이야. 기체 A, B와 반응해서 기체 C가 됐다 했으니까 G 여기까지 써야 돼. 진짜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 상태까지 써야 돼. 지금 뭐 고등학교라서 고등학교인데 뭐 대충 하지는데 대학교 가서도 이거 안 쓰면 다 틀리다 그래 진짜.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어쨌든 얘네들은 이제 가 반응에서는 이제 C가 막 늘어나. 그다음에 A랑 B가 막 줄어들어. 결국 이 반응에서는 정반응, 그러니까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이 정반응이 좀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 이 C가 A와 B로 분해되는 반응보다는. 그래서 가에서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진 않죠.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르니까는 이 A와 B가 감소하고 있고 C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근데 이제 나에서는 얘네들의 농도가 일정한 거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이제 똑같아졌다. 즉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나에서부터는 도달했으니까는 이제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지 농도가 같은 건 아니에요. 농도는 지금 눈이 있다면은 C는 이제 2몰 농도, A와 B는 1몰 농도니까 농도는 절대 같지 않은 걸로 보고, 다 반응해서 반응 용계는 A, B, C 다 모두 존재하고 있죠. 지금 A, B 1몰 농도, C 2몰 농도로 모두 존재하고 있고. 요거 화학 2에서 이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심화적인 개념이 나오니까 그건 그때 가서 차차 배우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이렇게 반응 속도와 그다음에 동적 평형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보시면 됩니다. 40분에 끊었겠다. 자, 그림은 세 가지 물질에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나 이런 문제 좋아해. 이렇게 분류하는 거. 쉬운데 말 하나 바꿔가지고 겁나 어렵게 되는. 일단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브랜스테드 롤을 작용하면 이제 H 플러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 H 플러스 있고 얘 있고 있는데 얘는 없어. 그래서 이제 BF3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HCl이랑 H2O 중에서 아레니우스 산인가? 아레니우스 산이면은 아레니우스의 정의가 이제 수용액이잖아요.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애.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애가 이제 아레니우스 산인데, 얘는 이제 수용액에 들어가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지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HCl인데, 그럼 얘는 이제 수용액에서 H 플러스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수용액이라는 조건이 걸어져 있잖아. 수용액에서 물이 수용액에 들어가면 물이지. 수용액이지. 수용액이 물이 수용액이지. 수용액이 물이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야, 저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율 배반? 그러니까 아유, 그런 게 있어. 어쨌든 아레니우스 산에서 H2O는 오로지 그 용매로만 작용을 하지, 얘가 이제 산이나 연기처럼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긴 하는데, 어쨌든 H2O는 아레니우스 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도 아니고 아니,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고 그냥 그 용매, 수용액에, 그러니까 산과 연기를 포함시켜준 이 용매의 역할을 하는 거지. H2O는 여기서는 산이나 연기로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간은 NH3와 반응할 때 아레니우스 산으로 작용한다. 그 아레니우스 산으로 작용하려면은 이제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내놔야 되겠죠. 근데 NH3와 반응하는 거는 수용액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H 플러스가 NH3로 이동하는, 아니 뭐 H 플러스가 HCl에서 NH3로 이동하는 이 뭐야 브랜스테드 로우리.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니까 아레니우스 산으로 작용은 안 하지. 아레니우스 산으로 작용하려면 그냥 물 속에 들어가서 수용액 속에 들어가서 H 플러스 내놓는다. 이래야지 아레니우스 산이고.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반응할 때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연기로 작용한다. HCl이 H2와 반응할 때 여기는 H 플러스로 이동하니까 얘는 H 플러스 받는 애. 결국 아니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연기. 그 다음에 다의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3단원에서 했었죠. 이 두 문제 요거 421이랑 뭐 둘 중에서 하나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 끝낼게. 다음은 1, 2주기 원소 A에서 D의 루이스 전자 점식과 이 원소들이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의 분자식이다. BA3. 얘는 1주기 원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H 플러스겠죠. 얘는 5개니까 2주기 원소 있고 5개면은 H 플러스 아니고 N. 그다음에 C는 2개 있으니까 O, 얘는 7개 있으니까 F. 이렇게 되면 BA3는 NH3겠고 A2C는 H2O겠고 AD는 HF. 여기서 나는 양쪽성 물질이다. 얘는 뭐 여기랑 반응할 때는 산, 여기랑 반응할 때는 염기. 이렇게 H 플러스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애니까 양쪽성 물질이고, 가와 나에 반응해서 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연기로 작용한다. NH3와 H2가 반응하면은 H 플러스가 이제 H2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죠.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그래서 H 플러스가 옮겨가니까 얘는 H 플러스 주는 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작용되겠고, 그 다음에 나와 다의 반응에서는 이제 똑같은 원리로 HF와 H2가 반응하면은 F-와 H3O 플러스 해서 다. HF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이제 H 플러스를 주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산으로 작용되는 게 맞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요거 짧아 보이는 거 이 문제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H 25도씨에서 강산 HA 수용액과 강염기 MOH 수용액에 대한 몰농도와 pH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HA의 몰농도가 0.01 농도래. 그리고 여기 강산과 강염기라는 뜻은 100% 이온화한다. 가정을 좀 주어줘야 되는데 뭐 가정은 안 주어주네. 되게 불친절하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HA가 0.0이라는 말은 결국 100% 이온화하면 H 플러스의 농도 마찬가지로
0.01 몰롱도. 이거를 좀 이게 pH를 구하기 위해서 좀 바꿔보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pH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농도니까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얘는 2, 결국 y는 2. 그 다음에 MOH의 pH가 13이래. 25도씨니까 pH와 pOH의 합은 1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pH가 13이니까 pOH는 1이겠다. 그지? 자, pOH가 1이라는 말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1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 0.1이 되겠다.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0.1 있다는 거니까 여기 X의 값은 0.1. 그래서 더하면은 2.1. 시간 보니까 하나 더 할 수 있어. 어디 보자. OH 마이너스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인 1승 몰롱도인 수산 나트륨 수용액 250ml에 들어있는 NaOH의 질량과 수용액의 pH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건 이제 몰롱도와 pH의 개념을 올바르게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몰롱도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래. 좀 계산은 일단 몰롱도 계산하려면 소수점이 계산이 편하니까 10분의 2, 0.2 몰롱도네. 0.2 몰롱도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 몰이고, 용액의 부피가 리터면은 250ml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0.25 리터, 몰수는 x로 놓고 넘겨주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분의 2 곱하기 100분의 25는 x, 5분의 1 곱하기 왜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지? 4분의 1은 x는 20분의 1,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 계산이. 결국 용질의 몰수는 그냥 20분의 1로 하자. 20분의 1몰 인데, 몰수는 분자량분의 화학식량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죠.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0이고 질량이 xg이라고 넣으면은 이게 식이 맞으려면 여기 x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둘 중에서 하나고, 그 다음에 수용액의 pH를 옳게 짝지은 것은, pH를 옳게 짝지으려면은 이제 pOH를 구한 다음에 이 14 빼기 pOH를 해주면은 pH가 나오겠죠. 그럼 pOH를 구하려면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몰롱도,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이거부터는 진짜 수학인데 기다려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 로그 2가 0.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0.3 더하기 1? 맞아? 그러면 이거 더하면은 1 빼기 0.3이니까 0.7. 오케이. pOH는 0.7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25도씨라는 말이 또 없네. 되게 불친절하네. 어쨌든 25도씨에서는 pH와 pOH 합이 14야 되니까 pH가 0.7이니까 pH는 13.3이 되면 되겠네.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결국 이제 이 로그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다 했잖아. 그지? 로그 계산은 이제 뭐 촉촉촉 나도 하는데, 나 로그 배운 지 나 지금 거의 한 몇 년, 10년은 넘었네. 10몇 년이 돼간데도 나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잘하겠지. 로그 계산 잘 하고 몰롱도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하고만 있으면은 이 부분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일단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